오늘은 77페이지 끝에 이제 어저께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거 파해야 할 바를 인식해야지만 한다고 하는 말씀드렸잖아요.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이 그걸 제거하고 난 뒤에 공성이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을 깨닫기 위해서는 제거해야 될 바를 가장 먼저 아는 것이 첫 번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라. 공을 깨닫는 데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 무엇을 제거해야 되는가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무단히 그냥 깨달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그냥.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것이 보니까 부처님 깨달은 거하고 같다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 말씀하신 그와 같이 사유하고 정진해서 깨달은 것을 부처님 깨달은 것 같다고 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보고 있는 모든 것은 창란식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창란식은 뭐라고 했냐면 원래 있는 것보다도 더 지나치게 인식되는 것을 창란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성이 없는데도 그냥 있는 정도인데 그것이 더욱더 지나가가지고 자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창란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 전부 창란식이라 보고 듣고 말하고 모든 것이 창란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진도 나갑니다. 그렇다면 전부 창란식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거든. 그죠? 책등의 명언으로 있는 법들을 건립하는 심량이 없거나 혹은 또 뒤집힌 창란심의 쪽에서 있는 정도가 있는 것으로 되면 없는 것으로 될 수 없이 되지 않는가라고 말한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이해도를 높여가지고 불교 용어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이제 자꾸 깊어지면 이런 건 천천히 이제 이해가 돼. 근데 불교 그 용어가 이해도가 아직까지 낮을 때는 무슨 말씀을 드려도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 또 이해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금 스님 이렇게 읽고 해석하는 걸 들어놓으면 돼. 이해가 막 금방 안 오더라도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살님들이 못 배웠던 게 뭐냐 하면 심양이라고 하는 거 있죠. 심양이라고 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의 양 이런 뜻이거든. 마음의 양이라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이건 이제 조금 해석하면 양에는 우리가 저울 있죠, 저울. 저울이 무게가 이쪽 저울 추하고 또 어떤 물건하고 저울을 달아가지고 딱 맞으면 뭐라고 그래요? 양이 맞다 그러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양 맞다, 양 됐다, 양 맞다, 이렇게. 그람수가 맞다라든가, 그게 양이 맞다는 뜻이잖아. 그와도 같이, 그건 물건을 들었을 때 양이 맞다, 이제 이런 의미고, 우리가 인식이 있잖아, 인식되는 것이 그와 같이 우리 인식하는 이쪽하고, 인식되는 저쪽하고, 양이 딱 맞을 때, 서로가 딱 맞을 때 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약해서 말하면 잘못되지 않은 마음 이게 양이라. 올바른 마음 이것을 양이라고 표현해. 근데 왜 올바른 마음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왜 양이라고 표현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불교에는 말을 길게 쓸 수가 없잖아요. 많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용어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달라이라마 스님의 엉성학이라고 하는 중간학파의 견해이기 때문에 제일 중간학파의 어떤 양의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중간학파의 개념들은 뭐냐면, 양이라고 하면 속이지 않는 마음, 이게 양이라고 그래. 속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옆에 이렇게 지금 컵이 있잖아요. 컵이 바깥 대경에 있는 컵하고 우리가 지금 눈으로 인식하잖아, 그죠? 우리가 눈으로 인식한 컵하고 같아요, 틀려요? 딱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컵이 컵으로 인식이 되지 않고 컵이 핸드폰으로 인식이 되거나 신발로 인식되거나 그러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그러면 이게 컵이잖아, 그죠? 컵인 그같이 인식이 딱 되면 어때요? 맞지? 그걸 양이라고 그래. 그걸 양이라고. 양이 맞다, 이제. 치우치지 않게 정확하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이제 양이 맞다고,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그리고 이 양은 분별이 아니라, 정말해서 내가 그거 지금 만약에 우리가 무등산 이렇게 생각하면 무등산이 안 보이잖아요. 무등산이 안 보이는데 무등산 떠올리라 그러면 내 마음속에 무등산이 드러나잖아. 앞전에 봤던 것들이 있잖아. 그것은 의공상이라 그래. 그 뜻으로 지은 그 공상이라고 그래. 공상이라, 일반적인 상이다, 이 말이라. 그리고 이 양이라는 것은 현전이라, 눈앞에 딱 드러나는 것들이라고. 안식으로 드러나든지 이식으로 드러나든지, 그리고 또 요가 현전이라고 해가지고 의식으로 분명하게 대상이 돼서 드러나든지, 여하튼 그게 현전으로 돼야 돼, 양은. 근데 양에는 어떤 양이 있냐니까,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을 비교해가지고 아는, 이건 혈량이라고 그래. 혈량. 눈앞에 드러난 거. 분명히 드러났잖아, 그죠? 이걸 드러나 있는 것을 양한다고 해가지고 혈량이라고 그래. 그리고 비량이라는 게 있어. 비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정말해서 우리가 저기 지나갈 때 어떤 집에 부엌에 아궁이에 연기가 나면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아궁이 있는 집에 가면, 아궁이 있는 집에 부엌에 가면 뭐가 있겠어? 응? 오, 그렇지. 불 떼고 있겠지. 불이 있겠지. 뭘 보고 불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응? 연기 보고. 근데 연기 보고 불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연기만 봐도 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평소에 경험으로 알았잖아, 그지? 본인 스스로가 불을 떼니까 연기가 나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과도 같이 불을 떼니까 연기가 났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평소에 혈량으로 알 수 있었잖아, 그죠? 불을 떼니까 그 연기가 났으니까. 근데 담 넘어 있는 집이잖아, 그죠? 담 넘어 있는 집이 눈으로 직접 안 보여. 안 보이는 불이 안 보이지 연기가 안 보이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연기를 비교해서 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비량이라고 그래. 근데 연기가 나면 분명히 거기에는 불이 있어요, 없어요? 100% 있잖아. 그러니까 100%안 봐도 양한다, 이 말이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 말이라. 속이지 않고 알 수 있다, 이 말이라. 그걸 갖다 비량이라고 그래. 비교해서. 그리고 우선은 여기까지만 알아두셔. 나중에 또 가면서 이제 또 배우기로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뭐냐 하면, 색등의 명언으로 있는 법들을 건립하는 양이 없거나, 이 말 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부 창란식이라고 하니까, 창란식이라고 하면, 그 올바른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과도 같은 거예요. 또 하나는, 혹은 뒤집힌 창란심의 쪽에서 있는 정도가 있는 것으로 되면, 없는 것으로 될 수 없이 되지 않는가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란심 쪽에서
창란심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 있는 것보다 더 지나치게 인식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그 있는 마음 쪽에서 있는 정도가 있는 것으로 되면, 이 말은 만약에 우리가 보이는 이 대상 정도가 이름으로 있는 정도,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 이름으로 있는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름으로 있는 정도가 있는 정도로 된다고 한다면 다른 모든 것이 있게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묻는 거라. 정말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이 나와. 이 무슨 말이냐면, 창란심하고 전도식하고 틀려. 근데 나중에 이제 가면서 이제 조금 설명드릴게. 지금 여기서 다 설명드리면 이제 그거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 근데 우선은 여기서 창란심이라고 하는 거하고 또 전도식이라고 하는 거하고를 조금 알아놔야 돼. 창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원래 있는 그것보다도 더 지나치게 인식하는 것. 정말 경계 쪽에서 드러난 것을 내가 어떻게 경계 쪽에서 더 많이 드러나는 거라. 정말해서 경계 쪽에서 더 많이, 원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이 드러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창란식이라고 해. 그러니까 경계 쪽에서 있는 것이 원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을, 그걸 창란식이라고 해. 그리고 전도식은 어떤 전도식이냐 하면, 저쪽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있잖아. 경계를 인식하는 쪽에서 뒤집어진 거. 이걸 갖다가 전도식이라고 그래. 자기가 뒤집어진 거. 정말해서 비교로 말하면, 그거 눈에 막 눈을 부벼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눈에 막 뭐가 금방, 그거 우리가 금방 백내장 수술한다고 그랬잖아. 백내장 수술한다고 그러면 백내장이라는 것이 자기 눈에만 있는 거잖아. 그죠? 백내장이 없는 사람한테는 없잖아. 그죠? 근데 자기 눈에만 어떻게 돼? 막 눈이 막 어두워지고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거잖아. 그죠? 그죠?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전도식이라 그래. 뒤집어지게. 근데 그것이 원래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잖아. 그죠? 그걸 갖다가 전도식이라 그래. 뒤집어졌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정말에서 인식하는 쪽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인식되는 것들. 또 하나는 경계 쪽에서 더 많이 드러나서 인식되는 것들. 그걸 갖다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라. 오늘은 요까지만, 두 가지 요 정도로만 해가지고 또 가면 갈수록 이제 설명하면 돼요. 요 뒤에 이제 설명이 나와. 창란심의 쪽에서 있는 정도가 있는 것으로 되면 없는 것으로 될 수 없이 되지 않는가라고 말한다면 이제 설명합니다. 신류로 드러나기에 창란식인 것과 작용의 주요 대상에서 뒤집히지 않기에 양인 것이 상반되지 않는다. 정말해서 아까 전에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어떻게 질문했냐니까, 창란식이라고 한다면 바른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그잖아. 바른 마음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지 않다. 바른 마음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왜? 창란식 쪽에서는, 저쪽에서는 실유로 드러나지만, 그죠? 작용의 주요 대상에서 뒤집히지 않기에 양인 것이 상반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이라는 것은 양의 정의거든. 주요 대상에서 뒤집히지 않는 것이 양이라고 하는 거거든. 바르게 인식되는 마음이 양이잖아. 그러니까 정말해서 저쪽에 있는, 만약에 이게 컵이라는 게 있잖아요. 컵이라는 게 있는데 컵이라는 것이 창란식이잖아. 그지? 실루로 드러나는 건 창란식이잖아. 그렇지만 창란식이긴 하지만 이 컵이 이 안식에 인식이 될 때 컵으로 인식이 됐지 다른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 말이라. 정말해서 컵이 실루로 많이 인식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컵이 인식이 된 것이지 다른 것이 인식이 된 게 아니잖아 이렇게 묻는 거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른 양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된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라. 정말해서 사람들이
장난식 하니까 장난식이 전부 장난식이면 바르게 인식하는 마음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지 않다. 바르게 인식하는 마음이 있다. 왜 그러냐? 장난식은 실후로 드러나기 때문에 장난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컵으로 인식이 되지. 네가 신발로 인식이 되냐? 이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컵으로 인식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다, 바른 마음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속죄라고 하잖아. 세속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이건 테이블이고 이건 자동차고 이건 연꽃이고 이런 것이 다 그 나름대로 다 사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들이 있는데 장난식이라고 하면 그 사실들까지 다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지 않아. 이런 것도 다 사실들이야. 있는 그대로 있으면 있는 그대로 인식이 되잖아. 이제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조금은 이해 갔잖아. 그지? 즉 비유하면 색을 지닌 안식같이 색이 실후로 드러나기에 장난식인 것은 당연해도 그것이 색을 실류로 집하지 않기에 양이다. 그러니까 안식에 드러나는 이것은 실후로 집하지가 않잖아요. 뜻으로 실후로 집해서 그렇지. 그냥 병이 병으로 드러난 그것까지는 집하지 않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양이다. 이 말이야.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것이 색으로 지닌 색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색이라는 말을 갖다가 바꾼다고 하면 병으로 지닌 이 말이라. 이 컵으로 지닌 컵을 실루로 집하지 않기에 양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색을 지닌 안식 그것은 색의 드러난 것인 것과 색이 실루로 성립된 것으로 드러나는 것에도 양이다. 그러니까 안식에 이게 실루로 드러나도 양이다 이 말이라. 왜 양이라고 하냐면 색이 색으로 드러났잖아. 아주 그 병이 병으로 드러났잖아. 병이 다른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잖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올바르게 드러났다 이 말이라. 그걸 실후로 집한 것과 실후로 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실후로 드러나든지 실후로 드러나지 않든지 다 양이다.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즉, 대상을 보는이란 말은 대상을 아는 이런 뜻이거든. 대상을 아는 식이라고 대상 그것이 모습을 보내는 힘으로 그의 모습 있는 것으로 생기게 하는 드러나고 아는 것을 식이라고 부르는 것이기에 세속법이 드러나는 어떤 식이라도 자신의 드러난 것에서 실제의 뒤집히지 않은 아는 마음인 양으로 말씀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못 알아듣는 게 또 있어. 뭐냐 하니까 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식이라고 하잖아. 식이라고 할 때 식 중에서는 뭐 안식, 의식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건식이 있고 의식이 있잖아. 그죠? 건식이 5가지가 있잖아. 그죠? 건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건식. 안입이 설신이 안입이 설 5가지가 있지. 5. 네. 근데 이렇게 식이라고 하면 뭘 보고 식이라고 그러는가? 식이라고 하는 거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거 같은 말이라 마음, 식, 뜻, 의식, 생각 뭐 이런 거 생각은 마음에서 이제 드러난 것인데 그런 것들이 다 같은 말이라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때까지 어떤 것을 마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마음을 뭘 보고 마음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때까지. 응? 근거와 결이 접촉해서 식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일어나는 작용은 마음.
그렇게 그것도 뭐 그런 대로 영 모르는 것보다도 그래도 한마디 하는 게 좋지. 또 이때까지 뭘 보고 마음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응? 마음식은 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 마음을 뭘 보고 마음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응? 마음이라는 게 아주 희한해요. 있는 것 같아도 찾아 들어가면 하나도 없어. 마음이라는 것이 막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해도 마음이 괴로우니 어쩌니 저쩌니 그렇게 해도 찾아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다니까. 찾을 수가 없어. 희한해. 근데 여기서 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식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식의 정의라 그게 드러나고 아는 것 그게 식의 정의라.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이 말이야. 드러나고 아는 것. 즉 말해서 뭐가 드러나냐 하면 경계가 드러나. 즉 말해서 그 경계가 드러난다. 안의 경계든지 바깥 경계든지 경계가 드러나는 거라. 그걸 어떻게 아는 것. 그걸 식이라고 그래. 그걸 마음이라고 그래. 드러나고 아는 것을 식이라고 그래. 가정으로 거울 있잖아요. 거울. 거울에 영상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잖아. 거울을 비치면 바깥에다가 이렇게 거울 비치면 여기다가 거울에 비치어서 영상이 드러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거울에 드러나는 것은 드러나는 것까지라. 드러나는 것까지. 거울에 영상이 드러나잖아. 그거는 드러나는 것까지라. 근데 그걸 아는 것. 그걸 갖다가 식이라고 그래. 가정으로 우리가 그거 뇌과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말할 때 뇌에서 작용이 드러난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뇌에서 작용이 드러나는 것까지를 말한다면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식으로 하면 그냥 거울에 비친 영상이 비치는 드러나는 그 정도라. 근데 아는 거 있잖아요. 알아차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식은 다르다 이 말이라. 식은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식은 다른 거하고 틀려서 아는 것이 식이다 이 말이라. 드러나는 것을 아는 거라. 드러나고 아는 거라. 그걸 식이라고 그래. 특별한 게 아니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고 아는 것. 그게 다라. 그게 다예요. 그걸 식이라고 그래. 그 아는 거, 암 자체를 뭐 벌레 면목이니 진연이 그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거 본래 면목 이런 말은 그냥 불교에는 경전에는 없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근격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안 쓰는 게 좋아. 논수에도 없고 불교 용어에도 경전에도 안 나온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은 쓰지 않는 게 좋아. 뭐 아는 게 다죠. 그렇지. 아는 게 다지. 아는 것. 지라고 하잖아. 지 알지, 시, 뜻, 의식, 이거 다 같은 말이라. 다 같은 말이라. 식. 마음. 그걸 갖다가 마음이라고 하잖아. 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순수의식이라는 얘기는 순수의식. 순수의식 그런 말도 없어. 어디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 아니 저기 있잖아요. 다라이라마 우리 사성계 거기 책에 보면은 스님이 그거는 이제 공성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는 것이 다네요. 그렇지. 근본의식 이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본식 이제 그렇게 순수의식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비교로 이제 그렇게 연결해서 쓰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그렇게 자꾸 쓰면 안 돼. 누가 그걸 붙여서 정확하게 할 때하고 그냥 할 때하고 또 틀려. 그리고 그 사람이 쓴 말을 갖다가 정확하게 들어서 이해하는 거하고 또 전에 들어서 또 혼자 이해하는 거하고 또 틀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경전을 이해할 때는 근본적인 것, 경전이라든가 그 위대한 논사들의 어떤 말씀을 그렇게 의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순수 빛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 순수한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기 이전에 이런 순서들을 아는 게 좋아. 알아서 그걸 의미를 갖다가 포착하는 건 괜찮은데 아무것도 모르고 막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경계가 드러나고 아는 것을 식이라고 그래요. 식. 그러니까 이 식을 갖다가 다시 식에는 전부 다 그러면 식에는 어떤 식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물으면 다양한 식이 있는 거라. 안식, 이식, 설식, 이런 식들이 있어. 그리고 이런 것을 또 마음으로 표현하면 또 심소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마음이라고 하면 심이라고 하잖아. 심왕. 그리고 또 심소 이제 이렇게 표현도 하는 거라.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가지 말고 드러나고 아는 것을 뭐라고 하냐? 식이라고 한다 이 말을. 드러나고 아는 것. 그걸 마음이라고 하는구나. 경계가 드러나고 아는 것을. 바깥에 어떤 경계가 내한테 드러나잖아요. 눈에 드러나든지, 귀에 드러나든지, 눈에 드러나든지, 소리가 드러나면, 무슨 소리라고 알잖아. 그죠? 이거 맛보면, 이거 무슨 맛이라고 알잖아. 그죠? 그걸 갖다가, 식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드러나고 아는 것. 드러나고 아는 것을 식이라고 부르는 그 시기에, 세속법이 드러나는 어떤 식이라도 세속법이 드러나는 식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세속법이 드러나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식 이 말이라. 우리가 인식하는 식은 세속법이 드러나는 식이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식이라도 자신의 드러난 것에서 실제의 뒤집히지 않은 마음인 양으로 말씀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속법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경계가 드러나서 아는 거잖아. 아는 이것도 실제로는 뒤집히지 않은 거다 이 말이라. 양이다 이 말. 창란이긴 하지만 그래도 뒤집히지는 않은 거다 이 말이라. 즉 비교로 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 창란식하고 뒤집힌 전도식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즉 또 더 쉽게 비유로 말하면 전도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눈에 막 이렇게 이게 막 눈에 불 비칠 때 막 꽃이 있기도 하고 막 뭐가 막 없는 데도 있는 것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없는 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갖다가 그걸 갖다가 뒤집혀 가지고 아예 없는 걸 갖다가 아예 없잖아. 그런 거는 아예 없잖아요. 아예 없는데도 여기서 뒤집히게 인식된 거거든. 그죠? 이쪽에서 유경 쪽에서 뒤집히게 인식이 됐다 이 말이라. 그러면 창란식은 뭐냐 하면 저쪽에 있는 것을 저쪽이 더 심하게 드러난 것을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더 심하게 집한 거잖아. 그지? 그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거는 눈에 비교해 가지고 있는 것은 아예 없는 걸 갖다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비교로 말하면 토끼뿔 있잖아. 토끼뿔. 토끼뿔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 원래 없는 거라, 토끼뿔. 아예 없는 거라. 근데 아예 토끼뿔이 없는데,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볼 때, 저 토끼가 기가 뿔쭉하게 기가 있으니까, 저 토끼에 뿔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아예 없는 걸 갖다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잖아. 그죠? 거북이 털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북이 털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 근데 아예 없는데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전도식이라, 이 말이라. 근데, 있잖아. 있는데 더 지나치게 원래 있는 정도인데 더 지나치게 자성이 있는 것으로 집착하면 그걸 창란식이라고 한다 이 말. 나중에 심요하게 비울 때 전도식이 어떤 것이고 창란식이 어떤 것이고 다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걸 다 이제 나중에 심리학 같은 것도 알아야지만 불교는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가다가는 의심의 실타래를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배워야 돼.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다 배우는 게 좋겠잖아. 그죠? 모르면 헤매는데 다 알면 실타래를 풀듯이 다 풀 수 있다니까. 즉 마음인 양으로 말씀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뒤집힌 창란식의 쪽에 있는 정도가 여기서 뒤집힌 창란식은 전도식이 아니에요. 그냥 창란식이라. 창란심의 쪽에 있는 정도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즉 비유하면 눈병 있는 이의 안식에 여기서 창란심은 전도식이래. 전도식.
전도식 창란시 뭐 쪽에서 여기서 창란식은 창란식이라 창란식. 또 창란식의 쪽에 있는 정도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즉 비유하면 눈병 있는 이의 안식에 머리카락 덮인 것이 실제로 드러나고 그 모습 있는 것으로 생겨서 드러난 거기에는 실제의 뒤집히지 않은 마음이라도 드러난 그것의 드러난 바탕으로 된 머리카락 덮인 것이 근본적으로 없기에 그 마음의 대경의 중심에는 뒤집힌 것이기에 자신과 취하는 방식이 실제로 상반되는 뒤집히지 않은 다른 마음이 행하는 원인으로 뒤집힌 식으로 인정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질문은 어떻게 했냐니까 창란식 쪽에 있는 정도로 되면 모든 것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에서 무슨 말이냐면 창란심 쪽에서 있는 정도도 정말에서 우리가 창란심하고 전도식 나눴잖아, 그죠? 나눴는데 창란식 쪽에서 있는 정도가 있는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달라라 말씀 이렇게 말씀하니까 정말에서 눈에 이거 비벼가지고 이렇게 없는 것이 있게 됐으면 그건 전도식이잖아. 전도된 것도 그러면 혹시 전부 다 있는 것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정말해서 창란심 쪽에서 있는 정도로도 되면 전도식 쪽에서도 그러면 전도식은 있는 것이 아예 없는 걸 갖다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또한 있는 것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은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답을 어떻게 하시냐 하니까 그거 아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눈에 눈병 걸린 사람이 없는데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은 전도식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예 없는 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창란심 쪽에서 있는 정도는 있는 정도다 이 말. 그건 없는 게 아니다. 이제 이 말씀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몰라 잘. 여러분들 잘 몰라. 나중에 또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뒤집힌 쪽에서 있기에 그 뒤집힌 식의 쪽에 있었기에 있는 것으로 어떻게 두겠나? 그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정말에서 전도식은 유경 여기에서 뒤집혀 가지고 인식이 된 거잖아. 그지? 눈을 비벼 가지고 없는 데도 있다라고 아예 없는 걸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유경 쪽에서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고 창란식은 저쪽에 있는 것이 더 과분하게 인식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 있는 것이 과분하게 인식이 돼서 그렇지 저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 그거 있는 거다 이 말이라. 근데 이 사람 질문을 어떻게 했냐니까 저 정도가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되면 모든 것이 있게 되지 않느냐. 전도 쪽에서도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있는 것으로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왜? 전도식은 아예 없는 걸 있다라고 한 것이고, 창란식이라는 것은 있는데 있는 것보다 더 지나치게 인식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간추리면 마음이 두지 않아야 하는 법 없고, 마음이 어떤 둔 것이 있을 필요 없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제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두지 않아야 하는 법 없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눈을 비볐잖아. 그죠? 눈을 비벼가지고 눈에서 막 바깥에 눈을 이렇게 뜨고 보면 바깥에 뭐가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잖아. 그죠? 인식이 됐을 때 그것이 처음부터 없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 그것이 인식이 되는 건 인식이 된다 이 말이라. 그러고 난 뒤에 어떤 둔 것이 있을 필요는 없다 이 말. 내가 그것이 인식이 되지만 그것이 꼭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 이 말을 하는 거라. 그죠? 만약에 가정으로 우리가 신기루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신기루가 인식이 됐다. 신기루 놔두고 우리가 그거 눈에 눈병이 걸려가지고 있는 사람이 눈에
눈병이 걸려가 있는 사람은 자기 눈에는 자꾸 헛것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지? 눈에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그럼 헛것이 보이면 헛것이 보이는데 그것이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있냐 이 말이라. 없잖아. 왜 그럼 다른 사람한테는 없어 그게 있어야 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드러난 것 자체를 마음에 두지 않아야 될 필요는 없다 이 말. 아 내가 이것이 드러나는구나 하는 것은 드러난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드러난 그것이 진실로 있어야 되냐 하면 그런 이유는 없다 이 말이야. 만약에 가정으로 눈병이 걸린 사람이 눈병이 났는데 자기는 눈병이 났는데도 눈병이 난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치료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과도 같다 이 말이에요. 눈병이 났으면 아 내가 눈병이 났구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는 뭐가 안 보였는데 지금 엉뚱한 것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잖아. 그렇지만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 과도 같다 이 말이에요. 과도 같기 때문에 전도식이라든지 창란식에 대해서 그렇게 구분을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신류로 성립된 것으로 드러난 그때 드러난 그같이 성립됐는지 즉 있다면 있는 방식은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살피면 자성이 점점 선명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비유하면 세간에 널리 알려진 것에도 진실이 있다면 어느 정도 분석한 한계로서 그 뜻이 점점 분명과 근원이 점점 분명 진실로 가기에 찾으면 반드시 얻어야 할 필요와 그보다 반대 즉 거짓이라면 그 뜻을 분석해서 찾으면 선명으로 가지 않고 구경에는 근거를 얻을 수 없이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정말에서 어떤 것이든지 실루로 만약에 이렇게 모든 것이 실루로 드러나잖아요. 원래 있는 것처럼 아무 관계도 없이 독립적으로 저쪽에 뭐가 있는 것처럼 드러나잖아. 드러날 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찾아 들어가면 찾아 들어갈수록 그 있는 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거 아니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실이라면 자성으로 인식되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더 진실로 인식이 되겠지. 찾아 들어갈수록 더 인식이 되겠지. 근데 만약에 드러나는 그것이 그렇게 드러나긴 했는데 찾아 들어가니까 점점 얻을 수가 없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드러난 그것이 거짓이잖아. 그 말이라. 그와도 같다 이 말이라.